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론다번의 시크릿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위주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심지어 우리 육체를 볼 때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 손을 쳐다보라. 고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손을 현미경에 놓고 보면 거대한 에너지가 진동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세상 만물은 정확히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당신 손이든 바다든 혹은 별이든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당신이 이를 이해하도록 조금만 도와주겠다. 우주가 있고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행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 각각이 있고 그런 뒤에 우리 몸이 있다. 몸 안에는 장기가 있고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다. 그런 뒤에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차원은 무수히 많지만 결국 우주 만물은 에너지다. 어째서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자. 쉽게 말해서 모든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로 진동한다. 당신 역시 에너지이므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모두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진동한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전송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담긴 에너지가 바로 그 주파수에서 진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에게로 가게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안에 담긴 원자들의 진동을 바꾸고 그것이 진동으로 당신에게 오게 만드는 셈이다.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전송탑인 이유는 생각으로 에너지를 집중하여 집중한 대상의 진동을 바꾸고 그리하여 그것을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때 당신은 즉시 그 주파수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의 에너지가 진동하여 당신에게 다가오게 되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유사한 것들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고 따라서 모든 것에 자기장이 생성되게 하며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인간은 자신의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관리한다. 그 누구도 남을 대신하여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고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만인의 공급원이고 만물을 공급해준다. 모든 것이 우주에서 나와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거쳐서 당신에게로 전달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은 그로써 무한한 공급원에 연결된다. 당신의 소망을 완벽한 주파수로 전송하면 완벽한 사람과 환경과 사건이 당신에게 끌려와서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주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은 아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경험하게 되리라. 외부 세상과 사람을 공급원이라고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급원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다. 우주라고 부르든 지구의 의식이라고 부르든 무한한 지능이라고 부르든 기타 무엇이라고 부르든 무관하다. 뭔가 받을 때마다 명심하라. 당신이 우주의 공급원과 조화를 이루었고
자신이 받으려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온 것임을. 만물에 스며있는 우주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여 당신에게 가게 한 것임을. 그것이 법칙이기에.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지나간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다. 이를테면 학대하는 부모 슬하나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 등을 지적한다. 대다수 심리학자는 85%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 사람은 그다지 유별나게 자란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는 날 학대했다. 어머니는 내가 6살에 아버지와 이혼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진정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뭘 선택하는가 하는 점이다. 계속 과거에 집중하든 혹은 앞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든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원치 않는 일은 저절로 멀어지고 원하는 일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마음속으로 과거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고 실망스러웠던 일을 계속 곱씹는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불행과 실망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앞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불운 뿐이라면 그러한 불운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분명히 기도한 대로 되리라.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달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뿐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지 다 놓아버려라. 자신을 위해 놓아버려라. 지난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스스로 다칠 뿐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이는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다. 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좋은 감정을 발산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당신 운명의 설계자다. 저자이며 이야기꾼이다. 펜은 당신 손에 있고 결과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매력적인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내면에서 행복과 조화의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에 반응할 것이다. 이를 안다면 가장 강력한 표현 나는을 당신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풍요로워. 나는 건강해. 나는 사랑이야. 나는 늘 시간을 잘 맞춰. 나는 늘 젊어. 나는 매일 에너지가 넘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가? 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끌어낸다는 말이 어렵게 들린다면 이 방법을 써보라. 원하는 것을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 번개처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요청하는 순간 우주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 소망이 이미 사실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원은 만물을 포용한다. 마음속에서 뭔가 생각해내면 그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현실에 틀림없이 나타난다.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폭주하는 증기기관차가 된다. 지난날의 나쁜 사건을 미래에 투영하면서 과거의 생각 속으로 당신을 끌고 갔다가 다시 미래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 이런 통제불능의 생각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낸다. 의식이 깨인 상태에서는 현재에 몰입하면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식이 더 깨어나게 될까?
한 가지 방법은 잠시 멈춰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뭘 느끼고 있지? 묻는 순간 당신은 깨어나게 된다. 마음을 현재 시점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현재를 의식하라.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라. 명심하라. 힘은 그 힘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이클 버나드 맥위스는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이를 정리했다. 이 문구는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되었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우리가 자신을 좋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셈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오지 못하게 떠미는 형상이 된다.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과 관련된다. 젊음, 돈, 완벽한 연인, 직업, 신체를 누림으로써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사랑을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즉시 나타날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주파수를 전송하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보이는 것과 외부 세상에 집중하면 스스로 걸려 넘어질지 모른다. 지금 보이고 느끼는 것은 과거의 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들춰낸 결점으로 가득하게 되기가 쉽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당신의 새로운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신 내면에 깃들인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잠시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보라. 집중하여 내면에 깃들인 생명을 느껴보라.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면 그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존재는 바로 당신의 완전한 모습이다. 당신의 참모습이다. 그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느끼고 사랑하고 찬양하면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마다 즉시 내면의 존재로 초점을 바꿔라. 그러면 그 존재의 완전함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그럴 때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결함이 녹아 사라질 것이다. 시력을 회복하고 싶든,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싶든, 가난을 부로 바꾸고 싶든, 노화와 퇴화를 없애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고 싶든, 내면의 존재에 집중하고 그 존재를 사랑하면 완전함이 드러나리라.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다.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므로 모든 것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 소망을 이루는 쉬운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기억해야 함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론다 번의 시크릿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